자,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제 비슷비슷한 걸 이해도를 높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첫 강의에는 좀 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비슷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실증 내지 마시고 자세히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전세금을 떼이지 않고 계약에서 내게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임대차 계약의 오해와 진실편 네 번째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일까? 물론 01번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번째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일까? 이미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강좌만을 듣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성심성의껏 그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계약이 효력이면 계약하기로 한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계약하기로 합의를 한 다음에 뭘 작성하죠? 계약서를 작성하죠. 계약서. 이 계약서가 뭐냐면 다른 말로는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처분 문서라고 하죠. 처분 문서. 임대차 계약이 될 수도 있고 매매 계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계약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우리가 계약금 계약을 하죠.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요거를 우리가 계약 이행, 계약 완료는 잔금 지급과 주택인도 동시행 관계에 있죠. 이렇게 지금 보면 이와 같이 잔금 지급과 주택인도를 완료되는 상태는 계약이 완료가 되는 것은요. 잔금 지급과 주택인도가 똑같이 지급돼야 됩니다. 그걸 동시항변권이라 동시이행 관계에 따르죠. 동시이행. 상대방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지급하다. 주택을 달라. 주택을 줄 테니까 잔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미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하는 거죠. 이 계약금 지급은 계약서에 작성할 때 예를 들어서 매매대금, 보증물, 전세보증이나 전세보증금 또는 매매대금, 대금을 예를 들면 이거를 3억 원이나 했다. 그럼 보통 계약금은 딱 10%만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20% 정할 수도 있고 또 5%로 할 수도 있고 1%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약을 깰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계약금을 5% 미만 또는 1% 걸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계약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3억이다 그러면 내가 한 100만 원 놓고 이 계약을 하고 내일 그 계약금에 내일 중도금, 잔금, 지금 이렇게 중도금 날짜를 몇 번으로 우리 분양대금 납부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억인데 보통 10%인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중도금은 1억 원으로 하기로 하고 잔금은 1억
7천만 원을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가 또 대법원 판례를 하나 읽어봐드리죠. 여러분이 이제 판례를 잘 이제 보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파란 글씨를 읽어보면 됩니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미처 교부하거나 실제로 그와 동일한 이익을 받은 단계에서 나아가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계약서를 뭐 작성하지 않고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 해도 미처 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도 실제로 그와 같은 동일한 이익을 받은 단계에 나가지 못한다면 상태라도 계약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면 물론 약정에 따른 계약금이 지급하기 전에 계약 당사자가 얼마든지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를 파기할 수 있도록 계약 해제권이 유보됐다고 봐야 된다. 이게 서울고등법원의 2006-10757 판결 내용이죠. 그렇다면 제가 아까 설명된 게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대법원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 대법원 2007-73611 판결 내에서는 보면 대법원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수긍할 수가 없다. 계약이 일단 성립된 후에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주된 계약, 즉 계약서 작성과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에 합의했다면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미 해제를 할 수 있지만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하는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라고 약속한 단계에서 아직 계약금이 으로서의 효력, 즉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이 전부를 약정한 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이 지급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보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계약금을 지급하지, 계약금 계약, 즉 계약서를 계약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마음이 변했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죠. 계약서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좀 다음에 강의 시간에 얘기할 때 하겠지만,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예를 들어 계약금 지금 보면 이와 같이 계약금이 얼마로 했어요? 3천만 원이라 했죠. 돈이 없어서 500만 원 지급하고 다음날 2천억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 안 했다. 그럴 때 계약을 깨려면 3천만 원을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깰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방 계약의 이행을 주장하게 되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와 같이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또는 계약금을 지급해야만 계약의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보면 계약의 효력은 이와 같이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계약금을 지급해야만, 중도금, 잔금을 지급해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깰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이 쓴다면 어떻게 되냐? 계약금을 적게 거십시오. 그리고 중도금을, 계약금을 오늘 500만 원 지급하고 나중에 나머지 2,500원 5월 2일자 지급하기로 하는 중도금으로 해가지고 지급하는 거. 그리고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죠.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에 또 하나의 법을 만드는 겁니다. 당사자끼리의 구속력을 갖는 법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번 강의도 요 4번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일까, 이 부분도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이 5번 5번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을 때 그 돈으로 계약을 깰 수 있나, 이 부분을 30초 쉬었다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